아이가 출생을 했는데 출생신고조차도 지금 할 수 없는 이런 아이들을 정확하게 그림자 아이들이라고 부르기도.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나라에서 태어나면 국적까지도 받을 수가 있는데 한국에서 태어난다고 해서 국적을 주는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17살 된 이제 그 미만의 우리 아이들이 출국을 할 때에 부모들이 과태료를 여행증명서 발급 네.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인권에 대한 것은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가. 참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는데 이게 안 됐다는 게 법무부가 좀 겁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에 살도록 하겠다 이것도 아니고 다만 그냥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만 증명해 주는 건데 이게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많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이 법안은 아이들에게 국적을 주자거나 체류 자격을 주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의무잖아요. 좀 이거를 좀 보장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부 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문화 사회 곳곳의 이슈들을 파헤쳐서 그 이면에 있는 속사정을 시원하게 밝혀드리는 색다른 시사 토크 속사정 진행을 맡고 있는 양지열입니다. 오늘도 각계각층 다양한 목소리를 들려주실 전문가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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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지만 어느 곳에도 기록되지 않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아이들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지난 9월 27일 우리나라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누구라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국회의원 11명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외국인의 출생신고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현행법상으로는 우리나라 국적이 없으면 출생신고조차 할 수 없어 외국인 아이들이 인구 통계에서 누락되고 본국에 돌아가서도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생신고는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권인데요. 한국에서 나고 자랐지만 기록을 남길 수 없어 교육, 의료 서비스 같은 기본적인 권리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아이들. 보편적 출생신고의 속사정을 밝혀봅니다. 신 회장님, 네. 저는 이런 사실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네. 이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면 정말로 의료, 교육 아무것도 서비스를 못 받게 되지 않습니까? 네. 뭐 인권의 시작이라고 보는 게 출생신고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 사람의 가장 존엄한 것, 내가 태어났다라는 그런 그 신고가 되어 있지 않고 될 수 없다라는데 굉장히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먼저 이제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 유엔에서는 그 아동 협약 그 권리에 보면 어디에서 태어나든지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미국으로의 또는 뭐 그 외에 기타 그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서양으로의 그 원정 출산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나라에서 태어나면 바로 그 출생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뭐 군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엄마들이 뭐 출산 한 달 전에 간다라든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도 시행되고 좋지 않은 있습니다. 일이지만, 예. 네, 이게 이제 뭐 가증자들의 논리라면 사실 한국에 와서 거주하면서 아이가 출생을 했는데 출생신고조차도 지금 할 수 없는 우리 이제 대한민국이다. 이건 모순이지요. 예. 네. 지금 이제 신 회장님이 짚어주신 거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나라에서 태어나면 국적까지도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출생신고도 아예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정리하기 전에 이제 조 변호사님께서 네. 과연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낳았을 경우 출생신고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절차를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한국에서 태어난다고 해서 국적을 주는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한국인의 자녀로 태어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생신고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들은 자국에 있는 대사관에 가서 그 나라의 국민이 태어났다라는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외국인이 놓여져 있는 상황에 따라서는 자국 대사관에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체류 자격이 없는 미등록 외국인이라든가 자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난민 신청자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 나라 국가에 출생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국민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에서 허점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야,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주도를 찾았던 예멘 분들은 내전 중인데 그 나라 대사관에 가서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출생신고를 해달라고 요구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실제 우리나라에는 또 예멘 대사관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예. 아니, 버티갈 씨도 이런 상황들을 좀 보셨겠네요. 그럼 이분들을 어떻게 해야 해요? 출생신고가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상. 예, 그럼요. 네, 이렇게 등록되지 못한 아이들을 미등록자 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아이들을 정확하게 그림자 아이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부모의 체류 자격 때문에 출생신고 못한 아이들이 미등록체를 한국에서 자란다면 결국 이 아이가 아무것도 누리지도 못하고,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다시피 기본적인 인권 침해라고 분명히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조 변호사님, 네. 우리 말씀하신 거는 어쨌든 우리나라에 등록해서 그러면 거주하고 있는 등록 절차가 있는 분들은 그럼 아무 제한이 없이 출생신고 같은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겪는 불편은 또 없나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가족관계 등록법에는 외국인이 등록할 수 있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공적인 문서로 이 아이의 출생을 확인해 줄 수 있는 문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록이 되어 있건 등록이 안 되어 있건 그런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인데, 특히 미등록인 경우에는 이제 그런 문제가 더욱더 심각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난민의 경우는 그 나라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나라 대사관에서는 난민 신청자이거나 난민지를 인정받은 사람이 가더라도 전혀 응대를 해주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대사관에서 신청할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기는 것이죠. 검그레 씨도 이런 사례 좀 알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네, 물론 이제 아까 예멘 얘기 나오고, 예. 물론 내가 네팔에서 왔고 네팔을 또 이런 사례들이 많기는 한데, 현재 행정 법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부모 나라에 따라서 이게 시민권으로 이게 접수할 수는 있는데,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이 외국으로 와 있는 입장으로 보시면 예멘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대사관이 없잖아요. 예. 가까운 나라 일본에 있는데, 그 일본까지 가서 출생 신고할 수 있는 연구가 있으면 여기서 일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 정도 그거 되어 있으면. 그렇죠. 그게 잘 안 돼가지고, 또는 이제 이 미등록증 친구들은 출생 신고를 하러 가면 또 법적으로 이제 그 조방 당할 거가 그 무서운 그것 때문에 잘 안 출생신고하러 갔다가 자기가 미등록 체류자라는 게 드러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잡혀가지고 갈 상황도 있으니까 그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도 많고. 근데 지금 이제 이런 문제들이 예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대사관 없기 때문에 그것도 할 수 없고, 이제 그냥 이제 나중에 가서 풀어가지고 자기 나라로 간다고 하는 경우에도 이 애기 같은 경우는 무국적으로 돼 있으니까 간다고 해도 한국에서 그때 당시에 출생 신고를 해줬으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상태에 했을 텐데 나중에 몇 년 뒤에 돌아갈 때도 안 되는 거죠. 그 나라에 가서는 이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증명할 방법이 없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태도 있어요. 다 돼 있는데 이제는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부모랑 같이 되고 가려고 그러는데 한국출입국관리사무소 법상은 85만 원 정도 그거를 내야 된다는 게 범칙금 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네. 그거를 낼 수 없어가지고 돌아오는 사례들도 많고요. 네. 야, 혹시 이런 아이들 얼마나 있을까요, 버티갈 씨?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올려져 있는 통계에 따르면 2008년에는 5만 8천여 명이 이제 이런 이주 아동순이며 2016년에는 20만여 명으로 이제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는 결혼 이주 여성과 한국 국적 취득자의 그 외국 국적을 가진 자녀들만 포함된 숫자이고요. 부모가 모두 외국인 그런 국적을 가지고 이주 아동은 반영되지 않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번에 그 경기도 외국인 센터에서의 그 통계를 좀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주 아동 그 145명을 대상으로 일단 조사를 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이 중에서 4명 중 1명이 네. 그 미등록 상태인 것입니다. 아이들. 네, 그래서 이제 상당수 이주민들이 지금 아이들 자체가 그러니까 생명의 뿌리죠. 사실 이 등록이라는 것이 그렇죠. 우리가 우주에 사는 것도 아니고 이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 한국 땅에서도 나는 내 뿌리를 어떻게 내릴 수 없고 원래 어머니 아버지의 무국이라고 한 그 나라에서도 나는 이방인인 거죠. 그래서 어디서든지 인간이라고 하면서 내가 그 사람으로서의 어떤 인간으로서의 그 보호받아야 할 그런 이제 제도적인 뭐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 회장님께 그냥 이어서 여쭤볼게요. 네. 사실 이게 미등록 아동이 얼마인지를 따져본다는 것 자체가 좀 약간은 앞뒤가 네. 맞지 않는 게 어차피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죠. 네. 알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정말 인간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의 시작도 못한 아이들인데 네. 회장님 아마 그렇게 생겨서 그것 때문에 어떤 발생하는 문제점 이런 것들도 많이 보셨죠? 뭐 이렇게 기본적인 거 우리가 뭐 몇 세에서 몇 세까지 출생에서부터 받아야 할 이런 그 예방 접종은 물론이려니와 교육이라든가 사회보험 모든 곳에서 어떤 그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사례를 보면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그 이주 노동자예요. 근데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사실은 3일 동안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원비가 이제 한 73만 원가량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이 부부의 소득을 보니까 두 분이 합해도 한 220만 원 정도. 남편이 120만 원이고요. 아내가 이제 한 뭐 90만 원? 뭐 이제 조금 뭐 더 넘는다든가. 어차피 아무튼 이제 평균 소득은 이주 그래요. 노동자들이 뭐 소득이 많으신 분이 네. 있기는 어려운데 의료 서비스를 지금 전혀 못 받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네. 아파서 엄마가 집에서 돌보고 남편의 거의 한 달 봉급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생존권이 흔들리는 이제 이런 경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했던 사례이기도 한데요. 이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여러 체류 자격 중에 인도적 체류라는 체류 자격이 있습니다. 예. 특정한 목적이 없더라도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다른 곳에 옮겨갈 수 없기 때문에 잠시 우리나라에 머물게 하는 제도인데요. 실제 우리나라에 있는 콩고 대사관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도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아이가 태어나는데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고 그래서 아이는 어떠한 기록에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로 청소년이 됐는데 요즘엔 수학여행 네. 외국으로 많이 가잖아요. 네. 한국에 있는 무국적자라고 하더라도 본인 그 나라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임시적인 여권,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수가 있는데 이 아이는 공식적으로 언제, 몇 시에,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전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여행증명서 발급 네.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만약에 콩고 대사관에라도 국적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걸 이유로 임시 여권을 발급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어렵고 그 인도적인 이제 그 차원에서 선생님들이 이 아이를 데리고 가고자 하지요. 자기가 모든 책임을 감수한다 하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안전사고가 났다라든가 그럴 때에는 일단은 보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로서도 굉장히 난감해져 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적 차원에서 내가 스승으로서의 정말 최선을 다하고 싶고 이 아이를 꼭 수학 여행을 데리고 가고 싶죠. 그러나 그런 모든 일반적인 그런 그 지원을 전혀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죠. 건비례 씨도 이렇게 예. 공문서 효력이 없는 그런 사례들 예, 그렇게 예. 보장을 못 받아서 어려움 겪는 사례들 좀 보셨죠? 예,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이 난민만 아니고 또 미등록증 친구들은 병원에도 안 가고 너무 병원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그 삶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그냥 집에서 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 집에다가 놨다 보니까 물론 이제 병원에 간다 그러면
태어났다는 그 증거라도 있는데 네. 집에서 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네. 이 네팔 친구 한 명 있는데 지금 애가 14살로 되는데 네. 둘이 다 이제 불법체류로 이제 미등록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늘 우리는 왔다 갔다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없을까? 우리 애라도 한 번만 어떻게 네팔에 갈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만들어줄 수 없냐? 근데 이게 한국의 현행 그 법상을 찾아보면 방법이 없습니다. 신 회장님, 네. 그 지금 이제 병원에서라도 태어났으면 병원 출생 기록이라도 있을 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또 병원 출생 기록하고 출생 등록하고 다르잖아요. 네. 예. 다르죠. 병원에서 출생 기록은 그냥 기록일 뿐이고요. 네. 이것이 법적인 효력을 전혀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건비르 씨 얘기한 대로 그러나 형편이 되어서 경제적인 좀 여유가 있어서 산부인과에서라도 출생을 했다면 그런 그 출생 기록이라도 갖고 있을 수 있는데 병원 기록이라도 이제 병원 기록마저도 없는 이런 지금 아이들 사실은 동남아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은 병원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맞습니다. 집에서 출산하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버티걸 씨도 이런 사례 좀 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등록 자기가 어떻게 보면 뭐 나중에 커서야 뭐 부모님들이 어려워서 이렇게 됐다는 거를 나중에 내가 어떤 일에 부딪혔는데 아 내가 등록이 안 돼 있구나 이런 걸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까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신이 한국 출생신고가 안 되는 상태인지 모르고 살다가 청소년이 돼서 뒤늦게 어떤 제약에 부딪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예를 들면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동학대 그 사건이었던 명택 원영이 사건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평택 원영이 사건. 예, 평택. 네, 그 이후로 매년 최악 대상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를 네. 한다고 할지라도 출생신고 자체가 누락된 아동은 심각한 사건 발생하거나 우연히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 한 국가가 아동의 출생 사실을 파악이 정말 하기 어렵습니다. 네, 단순히 등록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 아이를 이렇게 안전하게 이게 자랄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라든 정책이 필요하죠. 이런 네. 아이들 같은 경우 혹시라도 무슨 아동학대 같은 걸 정말 원영이처럼 당하더라도 네.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군요. 그러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그 가족관계 등록법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국민으로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아동 자체가 그 생명권 자체도 사실은 보호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은 사실입니다. 이건 뭐 국민 기본권이잖아요.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마저도 못 받고 있다는 건데. 자, 조변호 선생님. 근데 아까 몇 차례 나온 얘기 중에요. 이게 뭐 한국에서 지금 이제 법을 빨리 바꿔야겠지만 그렇게 보호를 못 받았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본국에 돌아가고 싶어 할 때 그때는 그러면 최소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서 보호를 못 해줬더라도 갈 때는 좀 나갈 수 있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것도 안 돼요? 예, 그것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권을 발급하려면 이 사람이 언제 태어났는지가 확인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국민만 신고음을 가지고 있고 앞서서 병원 같은 데서 태어났을 때 의사의 사인이 들어간 이제 출생증명서 같은 경우가 그나마 있는 경우는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공적 문서는 아니고 사설인 의료기관이 발급한 사문서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 나라에서 인정받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실제 이제 저희 가족관계등록법상 어떻게든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해보려고 실제 공공기관에 가서 출생 신고를 하게 되면 지금 실무상으로는 기타 편철하는 방식으로 받아주기만 하고 거기에 대한 접수증만 내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 은행 같은 데 할 때 인감증명서 혹은 뭐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것들은 공적으로 보장된 문서이잖아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설령 지금 상황에서 출생신고를 했을 때는 그래 출생신고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라는 접수증만 주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이 아이가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확인하는 공적 문서를 만들자라는 게 보편적 출생신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 신 회장님, 이 정도면 이게 뭐 국제적인 기준에서 보면 대한민국이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봐야겠네요.
네,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2010년 네. 그 무렵부터 계속 유엔으로부터 사실은 이 권고를 받고 있었죠. 그리고 지적도 받았고요. 네네. 그리고 우리가 뭐 이제 OECD 국가, 뭐 경제 몇 위국 성장한 국가, 부자의 나라, 이제 이렇게 평가는 받고 있는데 왜 이러한 제도적인 그 인권에 대한 것은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가라는 이제 지적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라는 네. 이제 국제인권기구 단체에서 실제 우리나라의 가족관계 등록법상 체류 자격이 있는 사람은 자국에서 등록할 수 있지만 체류 자격이 없는 사람은 그 아이의 출생 등록이 전혀 되고 있지 않으니 이 부분을 개선해라라는 권고를 하기도 했고요. 인종차별 철폐위원회 같은 경우도 난민이라든가 그 나라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놓여진 사회적 환경 때문에 그 나라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출생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것은 일종의 인종차별이다라는 권고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유엔 입장에서는 아니 협약을 비준하고 가입을 했으면 네. 협약 내용대로 이행을 해야 하는데 이 권고를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인데 혹시 이제 버티가 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들으신 게 있나요? 네, 이에 대한 정부의 답변은 일관적이긴 합니다. 답변을 소개해드리자면요. 예. 권고 취지는 공감하나 출생 등록은 대한민국 국적 취득 등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자국민의 출생 등록은 대한민국을 취재하는 자국 공간인 본국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다만 자국 대사관에 출생 등록을 할 수 없는 난민이나 인도적 체류 허가자, 난민 신청자의 자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적합한 체류책을 취득해야 하며 체류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고 있습니다라고 법무부가 대답을 했어요. 답변을 해주는 거죠. 요약하자면 출생 등록은 국적 취득 등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 대한민국 정부 입장 이제 공감하세요, 검비라 씨. 예, 사실 이게 출생 신고를 해주면 국적도 줘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조심스럽다. 이건데 공감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실제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이주 아동에게 출산 신고를 보장하면 한국 국적으로 자동으로 이게 보여지지도 않아요. 원래. 그렇겠죠. 예. 그거는 주지 않은데 출산 신고 국적으로 주택으로 모관합니다. 근데 그 이주 변경 아동 이 한국에 출생 등록으로 된다고 해서 곧바로 한국 국적으로 완전히 주택되는 것이 또 아닌데 그리고 한국 국적으로 주택하기 위해서 일단 이제 절차가 있어요. 법무부에 대한 절차, 전적하는 영광과 절차를 따라 해야 된다는 게 또 있고 또 법무부가 갑자기 왜 그렇게 답변으로 하는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니, 조 변호사님, 우리 분명히 국적법상 예. 태어났다고 우리나라는 자동으로 주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네. 미국 같은 다, 나라는 예. 태어나면 자동으로 그 나라 국민이 되지만 대한민국은 그게 아니라서 저 변호사님 법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네네. 이거는 좀 정부 답변이 이상한데요? 법무부가 좀 겁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보편적 출생 신고 혹은 우리나라에 태어난 아이들이 언제 태어났는지를 확인해주는 공문서 하나 발급해주자라는 게 지금 요구의 핵심인 거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법무부가 걱정하는 거는 그렇게 우리가 이 사람들의 통계를 가지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에게 어떤 체류 자격을 주어야 한다거나 국적을 주어야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제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너무 앞선 고민이고 이런 앞선 고민뿐만 아니라 사실 이거는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 침해 상황을 눈 감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그런 출생신고가 된 아이들을 어떻게 체류할 수 있게 할 것인가는 또다시 한번 사회적으로 합의하고 공론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이전에 최소한 이 사람이 몇 시,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해 줄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게 좀 우선이라고 보입니다. 네. 참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는데 이게 안 됐다는 게 좀 저는 굉장히 의아한 시간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까 버티갈 씨가 얘기를 할 때 우리 정부가 그래도 난민이나 인도적 체류 허가자, 난민 시청자 자녀는 뭐 특별한 배려를 해주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특별한 배려가 정말로 특별한 배려가 되고 있는 거예요, 회장님?
전혀 특별한 배려는 아닌 것 아닌 것 같습니다. 같아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짚어볼 게 있습니다. 네. 사실은 그 배려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난민으로 온 그 이주 난민이나 뭐 노동자들이 사실은 그 나라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우리나라에 없는 나라도 벌써 30여 개국이 지금 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특별한 배려라고는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까 기왕 버티갈 씨가 이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대사관이 뭐 있다 하더라도 재료 자격이 불분명한 미등록 이주 아동의 경우 제외 공간 통한 출생 신고가 쉽지 않습니다. 해당국 대사관이 부모의 불법 체류 사실을 이유로 수수료 요구하거나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등록 이주자의 감소를 위해서 각각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진짜 불법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없는 데다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에 이 아이에게 한국 국적을 넘겨버리면 줘버리면 이 아이랑 같이 함께 살고 있는 부모님, 가족도 이제 국적 신청 할 수 있는 자격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법 재료자를 감소하려고 없애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정부가 이런 것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등록 체류자 분들이 늘어날 걸 두려워해서 아이들부터 막는다라는 그렇죠. 건데 이거 결국에는 또 난민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권기현 씨. 사실 제 생각에는 난민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것 이 같습니다. 분야에 있어서도. 이 분야에서도. 네.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는 역사상으로는 되게 오래 전에는 이 소련 쪽으로 난민도 가고 이런 거는 있지만 지금 현재 분들은 잘 난민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난민은 출신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아서 한국에 그 신고하나 출신 신고 정보가 박해로부터 보호해주지 않은 피신하는 사람입니다, 원래는. 근데 bun국에서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공포로 인한하에 국적국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들의 난민인데 어떻게 본국으로 공강에 출신 신고로 하러 가야 되냐고요. 그게 갈 수가 없거든요.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어떻게 배려할 수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예. 저도 이제 갑자기 소련이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옛날에 이제 한국이 어려울 때 소련에도 그 이주 아동이 이제 난민으로 해서 가는 경우도 있었고 몽골에도 300여 명의 한국 아동이 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무슨 고아원으로 옮겨졌어요. 그런 사실들도 한국 분들께서 많이 모르시고 계신 사건들 중 하나이더라고요. 예전에 예. 과거에 말씀하신 60년 전이죠. 60, 70년 전 이야기죠. 네. 이게 지금 조 변호사님 결국 들어보면 그 난민에 대한 배려를 한다는 게 난민이라는 개념하고 난민이니까 배려해서 조금 더 쉽게 해준다는 거 아예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전혀 맞지 않습니다. 난민은 자국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네. 대한민국 법무부의 설명은 해당 대사관에 가서 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좀 완화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대로 된 설명이 아닌 것이죠. 그러던 과정에서 사실 최근에는 그러니까 아이에게 출생 신고를 하게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 또 중요한 부분이 있냐면 그 아이가 부모의 정보를 정확하게 알게 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이 아이를 등록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가 나의 부모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그 아이의 권리라는 것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때는 부나 모의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법무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 난민 신청자들 중에 제대로 부모의 정보가 없더라도 혹은 뭐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신고서가 있으면 임의적으로 국적을 모나 혹은 부의 국적대로 기재해버린다던가 이런 것들이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라도 등록할 수 있지 않냐라고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것이 유엔에서 권고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출생신고는 전혀 아니라는 거죠. 자,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대한민국 분명히 당사국인데 그럼 그 협약의 당사국으로서의 맞게 법을 바꾸거나
아니면 그게 안 되면 언제 법령 내에서 해석이라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 보여요. 근데 회장님 네. 더 나가서 네. 심지어 이게 출생신고를 못한 아이들이 과태료 처벌까지 받는 일도 있었다면서요. 예. 바로 이제 올해 초에 있었던 굉장히 우리 사회를 좀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사건이지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본국으로 출국하려고 하는데 이제 17살 된 이제 그 미만의 우리 아이들이 출국을 할 때에 부모들이 과태료를 이제 범칙금이라고 해야겠죠. 범칙금을 물게 한 겁니다. 아까 잠깐 이제 건미래 씨도 말씀해 네네네. 주셨는데.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100만 원이다, 뭐 몇십만 원이다. 이것을 물 수가 없지요.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정부가 이제 법무부겠죠. 법무부가 이제 이러한 그 범칙금을 물게 한 것은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점이지요, 사실. 아까 이제 건미래 씨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 범칙금을 못 내서 네네네. 본국으로 돌아가려다가 그렇죠. 못 돌아간 사람도 못 있었다는 들어가는 사례가 있는데 그때 그 한 사례는 또 여건다 친구들은 한 3명 아이 중에서 그 부모가 내야 되는 그 범칙금이 있어가지고 네. 그걸 내지 못해가지고 네. 그 여기 그 한국에 있는 아동 구호원 단체에서 그 후원금으로 받아가지고 본국으로 들어갔다는 그 사례도 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네. 이렇게 출생 신고가 안 되거나 체류 자격이 없는 이제 법 밖에 있는 이주민들인데요. 네네. 법 밖에 있는 이주민들을 줄이는 것이 단속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한국에 있다가 내가 이제는 내 나라로 돌아가겠다라고 했을 때 출국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정책적 측면에서도 법 밖에 있는 이주민들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매우 도움이 되는데 맞습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는 체류 자격이 없는 부모들은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그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할 수 없는데 출국을 할 때 보니까 아이의 출생 신고가 안 됐다고 해서 과태료까지 내고 가라. 그러면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 오히려 정책적인 측면에 보더라도 매우 좀 불합리하고 손해가 있는 부분인 것이죠. 앞뒤가 맞지 않는 거잖아요. 뭐 이게 가능하면 미등록으로 너무 오래 머물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이들 때문에 발이 묶이는 상황이 되는. 그렇죠. 네. 정책적으로도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고 당사자들이 느끼는 어떤 차라리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가지고 내가 못했다고 하면 네. 그거에 대해서 범칙금을 내겠는데 실제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못했으니 돈을 내라라고 하는 거는 좀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많죠. 또 아동들 부모님도 그렇지만 네. 부모님도 일부러 법을 어긴 게 아니라 딱히 출생신고할 방법이 없었으니까 못한 거고 아이들은 자기가 등록이 돼 있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런 법을 만들어놔서 과태료까지 매겨야 된다면 태어난 죄밖에 없는데 태어난 게 죄일까요? 태어난 그러니까요. 네. 죄밖에 네. 없는데 네. 그렇게 되는 건 너무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몇 가지 얘기들 중에 이제 변호사님, 조 변호사님 보시기에 네네. 가장 좀 시급하다? 네네. 이런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하는 이 아이가 몇 월 몇 시에 어디서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공문서를 발급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거 이제 법적으로 따지면 지금에 있는 법을 일부 개정해서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이제 마련하는 것이 되겠고요. 실제 이런 보편적 출생 신고라고 저희는 보통 부르는데 이런 보편적 출생 신고가 가장 많이 받는 오해가 아까 법무부의 답변에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출생 등록할 수 있으면 국적을 취득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체류 자격을 주는 거 아니냐 라는 그런 오해들이 많은데 실제 가장 첫 단추를 꿰자는 것이고 이렇게 출생 신고된 아이들 어떤 기록에도 없는 아이들을 정부 통계에 그리고 정부의 기록에 담아두고 이 사람들의 처우를 어떻게 해갈 것인지는 또다시 사회적인 합의를 거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은 지금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 부모의 체류 자격이 어땠던 본인이 체류 자격이 어땠던 국적이 어디든 상관없이 내가 한국에서 몇 월 몇 시에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를 발급하게 하는 것이죠. 참 어찌 보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도 않은 네. 일인데 네. 신 회장님 그 다른 나라들 혹시 사례 아세요? 어떻게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저는 지금 먼저 그 조 변호사님의 말씀에 지지와 격려를 저도 받고 또 그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많은 이주민들도 받으리라 생각을 하면서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미국이라든가 영국, 이제 프랑스 이런 국가들은 사실은 보편적 출생 신고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속지주의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정말로
당사국이에요. OECD 국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지금 좀 생소하게 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주민들 같은 경우에 출생신고 자체가 지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개선하기를 바라고요. 우리나라의 그 출생신고 체계가 바뀔 때에 지금 자기의 뿌리조차도 모르고 정체성 확인도 어려운 많은 우리 이주민 아동들이 자기의 뿌리와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그 인간으로서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다문화 MTV를 꼭 시청하시는 우리 정책 위반자님들 꼭 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장님이 결론을 너무 빨리 말씀해 주셔서 아직 프로그램이 할 얘기가 다 진행 끝나지 중이요? 않았기 때문에 네. 아까 이제 외국 사례를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버티갈 씨 같은 경우는 외국 사례를 하나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다면. 네네. 그 영국의 경우는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요, 출세 및 사마신고법에 의해서 영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은 아동이 태어난 지역에서 그 지역의 호적을 해당 그 아동에 대한 정보 올리는 방식으로 호적 그 담당관에 고지를 해야 된다라는 그 기한을 줘요. 그 네. 기한이 바로 3일이에요. 3일 안에 3일 또 아니고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36시간 이내에 그 아이가 출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 해당 관할 그 지역 호적 사무소에 가서 신고하도록 명시되어 네. 있습니다. 네. 이것도 하나의 또 기회죠. 아동을 네. 살릴 수 있는. 나라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어떤 원칙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신이 언제 태어났는지를 확인받는 것은 기본적인 그 인간의 권리다라는 부분은 제도에 조금 차이는 있지만 모든 나라에서 공통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사실 우리나라 법도 여러 취지를 볼 때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만 어떤 실무적으로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외국인들의 출생신고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법률 안에 조금만 개정을 해서 외국인들이 자신이 출생신고 사실을 기록할 수 있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확인하는 공적인 증명서를 발급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 9월에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 발의로 해서 국회에 이제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이 좀 바꾸자라고 개정안이 올라왔어요. 외국인 아동들 출생신고가 좀 가능하도록. 네. 아마 신 회장님 가장 반기실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역사에 기록될 원혜영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적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 적법한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발의를 했다는 데 있어서 정말 크게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국적이 없으면 출생 신고를 하지 못한다라는 거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외국인들이 인구 통계에서 이제 누락이 되고 또 본국에 돌아가서도 큰 불편을 겪게 되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러한 법안 발의와 함께 입안이 된다면 크게 해소되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조 변호사님 그럼 이제 기존 법률이 있고 네. 거기에 일종의 특례 조항이라고 해야겠죠? 추가 조항이 생긴 거죠? 네, 그렇습니다. 생기는 거죠. 개정이 되면. 그렇습니다. 네, 네. 개정안의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네. 이제 현행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국민의 가족관계 기록에 공적인 서류가 있고 국민이 아닌 자들이 혹시 신청을 하게 되면 그냥 기타 장부로 분류해서 접수만 받아두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그래서 접수증을 당신이 이런 신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라는 접수증만 교부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출생등록부와 이제 외국인의 출생등록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외국인의 출생등록부에는 이제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에 아이를 출산하였을 때 그 아이가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 아이의 기본적인 정보와 또 아이가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부모의 정보를 기록하게 되어 있고 그 기록하는 것을 정부의 공식 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사실을 증명해 달라라고 하는 것을 당사자가 신청했을 때 공적 문서로 발급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단 어느 정도 크게 큰 줄기에서 보면 해결이 될 것도 같은데 건배리 씨 혹시 이것만으로 다 될까요? 좀 걱정되는 부분은 사실 없어요? 저는 이 과정에 대한 우려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봐봐요. 지금 이 모든 자기 미등록증 친구들이 저기 가서 자기 또 모든 그거 하루 저기 가면 또 물론 이제
출입국 관리 이 법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불법 체류들에 대한 tum부 위배가 있기 때문에 이 tum부가 없어지지 않은 누구 그 출신 신고하러는 가지는 않죠. 왜냐면 저기 가면 쟤네는 어떻게든지 그거를 다 받아가지고 불안하니까. 불안한 그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아동이 기본관이 그 불법 체류자들이는 확인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모든 아동의 출생신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요,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의 도입과 동시에 그 공무원의 통보 의무에 대한 법을 좀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84조의 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 수행 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다고 인정이 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 외교인 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고 합니다. 네, 공무원의 통보 의무는 출생신고에 가장 취약한 미등록 이종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때에 있어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출생신고 과정에서 미등록 체류 사실을 노출이 되고 담당 공무원이 이러한 사실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할 우려가 있다면 사실상 아무리 좋은 법 개정이 생긴다 하더라도 쉽게 신고를 못할 것 같습니다. 없겠죠. 네. 그러니까 조 변호사님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결국에는 뭐 미등록 체류를 하시는 분이건 아니면 정말 뭐 난민 신청을 하신 분이건 간에 그분들의 앞으로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에 관해서만은 좀 출생신고라고 하는 건 아주 제한된 영역으로 인정을 해주자 내지는 그 아이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에 살도록 하겠다 이것도 아니고 다만 그냥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만 증명해 주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등록 체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법을 받고 나도 등록 신청하러 못 간다는 얘기잖아요, 지금으로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조 변호사님? 그렇죠. 그러니까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이제 이번 개정안에 그런 문제의식이 조금 담겨 있기는 합니다. 예. 네, 이번 개정안 사항을 보면 공무원의 통보 의무, 공무원의 통보 의무라는 것은 본인이 업무를 하다가 불법적인 사실을 발견했을 때 신고하는 의무인데요. 이 미등록이건 등록이건 간에 이 아이의 출생신고 과정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미등록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통보 의무에서 제외한다라는 규정이 담겨져 있기는 합니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이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장에서 느끼는 두려움은 굉장히 클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의 조항으로서 담겨져 있긴 하지만 의무 조항이라고 해석하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신청 서류의 기재 내용에 보면 부 또는 모의 외국인 등록번호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미등록인 사람들, 물론 이제 외국인 등록번호는 외국인 등록이 된 사람에 한해서 외국인 등록번호를 기재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부모의 외국인 등록번호와 혹은 그와 유사한 정보들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사실 이 법이 보호하려고 하는 미등록이라든가 난민 신청자들에게 신청을 좀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좀 안착이 되려면 실제 그런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통과된 이후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런 불안감들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좀 뒤따라져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이 아이들이 태어나서도 출생신고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 굉장히 놀라셨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는 게 더 어찌 보면 놀라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8, 19대 국회 같은 경우에는 이 기본적으로 이주아동 권리 보장하는 기본법까지도 발의가 됐지만 결국 만들어지지가 못했고 네, 맞습니다. 자동으로 폐기가 됐었거든요. 아직 시작도 못했다라는 점이 또 한번 저를 좀 답답하게 만드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뭐 이렇게 생각하셨던 거, 이 사안과 관련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건비리 씨부터. 예, 물론 아까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드린 2014년도에 당시에 우리 속사정 같이 하고 계시는 그 의원님께서 이자스민 예. 예, 이게 그 이주 아동 관련된 부자는 기부 그 법을 자기가 발행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 미등록자 한국에 대한 이주 그 출생들한테는 한 18세까지 보호를 하자는 그거를 만들려고 갔다가 그냥 뒤집어지게 되고
보태는 거 너무 반대로 많이 나와가지고 예. 못하는 상태인데 지금 이제 소식이 다시 이런 거 만들고 있는 것보다 보시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이 만들었다는 거 지금 다시 필요했지 않을까 그거는 더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이 현재 페리랑 이주민들이 아기들한테 맞는 거 보물 정책들이 만들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다음으로 버트갈 씨. 아, 네. 저는 한국이 정말 정말 좋은 나라거든요.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한국에 대한 애정도 정말 남다르다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주 불법 체류자들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고 아동이잖아요. 예. 5시대 국가 중에 정말 한국도 이제 들어가려고 거의 하고 있고 경쟁하고 있고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 성숙스러운 그 성숙한 그런 나라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는 약자를 도와줘야 되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대한민국이 약자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평생 책임져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최선의 의무잖아요. 예. 좀 이거를 좀 보장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부 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부에게 네. 신 회장님도 한마디 그럼 해주시죠. 포르투갈 씨 정말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아동의 그런 뭐 출생신고 문제 어느 한 개인의 문제라고 볼 수 없지요. 네. 또 이제 사회적인 문제이고 이건 국가가 이제 책임져야 할 문제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2015년도 그 시민사회에서는 보편적 출생신고를 위해서 사실은 많은 그 포럼도 열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참 조 변호사님이 많이 애를 써주셨어요. 이제 법의 법률상 어떤 것이 문제점이고 어떤 부분을 바꿔야 될지를 저도 많이 배웠고 우리 시청자분들의 정보도 많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꼭 이 말은 빼놓으면 안 된다는 거 한마디 해주시죠. 저는 이제 많이 오해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 법안은 아이들에게 국적을 주자거나 체류 자격을 주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가장 궁금한 게 내 생일이 언제인지가 가장 궁금하잖아요. 한국에 태어난 아이들에게 네 생일이 언제야 라는 것들을 국가의 공식 문서로 알려주자는 겁니다. 실제 미등록 아이들 청소년들이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자격증 학원을 많이 다니거든요. 그 이유가 자기 이름으로 된 신분증을 가지고 싶어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 아직 미등록 이주민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여전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 문제는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특히 이번에 이제 집권 여당에서 발의를 한 만큼 과거에서처럼 이렇게 발의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그렇게 많은 어려운 일이라거나 크게 큰 변화를 가지고 오는 일은 아니다라는 것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내용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사회가 아이들을 다루는 방식보다 더 그 사회의 영혼을 정확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은 없다.